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5월 21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주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는 전반적으로 출주 수는 아주 많지가 않은데 편성 자체는 은근히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아주 어렵다고도 볼 수 없는 배당도 좀 나올 것 같고 안정적인 흐름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과 중배당, 고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쪽에서는 적중에다 포인트를 두고 배당 쪽에서는 아예 공격적으로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전략으로 해서 자, 한번 공격적인 좀 배팅이 좀 필요한 이번주 경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금요일날은 이제 후반부에 피치를 올려가지고 무난하게 넘어갔고, 토요일날 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완전히 이 사거리를 타버렸고요. 일요일날은 열심히 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좋게 나오지가 않아서 고배당 적중, 승부처에서 중고배당 적중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저를 원하는 분들의 기준에 서서는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성적이 썩 좋지 못했다. 일요일날 이제 메인 승부처 코리안더비였죠. 파워블레이드의 제타바이트 요거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준메인 승부처는 스포츠 경향배 대상 경주에서도 브레이크테레인과 8번 진격의 교장을 딱 3마리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부산은 또 부산교차 1경주에서 드림이러라는 복병마를 놓고서 3번 그레이트 펄 이거 해가지고 이제 3복승까지 깔끔하게 3마리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부산 메인 승부처 엘버트 비카의 초아, 저는 엘버트 비카의 오영일 같아가지고 이렇게 배당이 적을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천중앙의 하려한 남성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경주인데, 후반부에 3개의 스트레이트 승부처, 스트레이트 단통 적중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도 이제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토요경마 경마방송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강타와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자, 여러분과 함께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전령 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점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신마 중에서는 11번 제락이라는 마필입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비카의 담화로서 체구는 중체격을 갖고 있죠. 460담화짜리 앞말인데, 이 주행검사 때 발주비 선행력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선두권을 형성한 뒤 정말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했다.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1번 제라는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고경민 마주의 마필이네요. 고경민 마주는 부산 마주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부산경마 초창기 때 김재선 마방의 거의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었던 골딩의 마주십니다. 부산경마 초창기 때 골딩하면 뭐 날렸죠. 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필인데 골딩의 마주, 부산 마주신데 서울로 올라왔어요. 자, 12번 제라는 뭐 나쁘지 않다, 갖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1200이라는 점에서 조금 그런데 1200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9번 강대강이란 마필 괜찮죠?
임남기수가 어떻게 기승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9번 강대강이란 마필은 뭐 지난번에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강한 편성을 만나서 아쉽게 입상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패턴상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또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9번 강대강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 이제 10번 해가래라는 마필입니다. 체중을 급격하게, 주행검사 때는 513kg로 뺐는데, 데뷔전 때 이제 485kg까지 빼갖고 나와가지고, 체중이 좀 많이 빠진 게 아니냐. 당시에 28kg로 빼갖고 나와가지고, 당일 체중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7천만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이고, 마필 자체의 순발력도 굉장히 좋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의 거의 충막감으로는 10번 해간해를 놓고 때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9번 강대강, 10번 해간해, 11번 제란 이런 마필들 9번, 10번, 11번이 그래도 1경주에서는 좀 재미난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 중에서는 9번 정글 드리머라는 마필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검사는 이제 작년에 받았던 마필인데, 데뷔전이 좀 늦어진 마필입니다. 순발력 및 주행 안정된 모습 속에 종반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살에 그냥 거저먹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정글 드리머가 승부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9번 정글 드리머는 이번 편성에서 거의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번 정글 드리머가 이 편성에서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인 2번 컬러풀 캣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주행이 좀 불안하긴 한데 약간 주행 거북기가 있어요. 약간 고개를 이렇게 웃대요. 그러니까 신마들은 복귀를 여러분들이 떠보셨을 때 어떤 말이 좋으냐. 일단 리듬감 있게 뛰는 말이 좋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데 거기에 전구 운동도 굉장히 좋고, 또 마필 자체가 자세도 좋고, 앞다리가 높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다리도 잘 바꾸는 것 같고, 그럼 이런 말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9번 정글 드리머와 2번 컬러풀 캣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좋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고,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우수했던 6번 아름다운 우승이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순발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선행 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행을 갔을 때 어느 정도 버팅겨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 데뷔전 때 이제 1200에 출전을 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이제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0m로 충분히 6번 아름다운 우승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9번 정글 드리머를 거의 핵심적으로 노려보고, 안에 있는 2번 컬러풀 캣이란 마필도 굉장히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9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로 삼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나름 배팅권에 거의 충막감의 마필은 버팅기고 있는 가운데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3번 강호천년이란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도 공백 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면서 하루가 다르게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강타가 보기에는 선행력 측면에서의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선입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 갖고 있죠. 자, 이번 그 해피 컴패니언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외곽 게이트 11번 덕성이로도 상당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데, 3번 강호천년도 밀릴 기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고,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3부 강호천년을 기대치를 갖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1번이나 뭐 이런 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좋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2번 해피 컴패니언이 과연 어떻게 뜰지, 주행 검사를 재검을 다시 받고 출전을 하는데 주행이 좀 불안하죠. 주행이 좀 능력 미달로 인해서 다시 주행 검사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때 모습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나 이제 배당이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2번 이 해피 컴패니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의 배당 가능성까지 한번 노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해피 컴패니언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20조에서 팔리는 3번 세창과 6번 한줄기라는 마필이 지금 20조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세찬은 너무 보이잖아요. 세찬이 너무 보이는데 이거 한번 놓고서 때렸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서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여준 전력상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매번 선행을 가고도 2%가 좀 부족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때리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제 10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선행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좀 불안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만약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10번 세홍지마가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인 추임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마필이고, 또 그 출전만 대부분이 1000m의 이제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100m나 200m가 어떤 마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10번마가 충막감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10번마를 가장 재미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10번마를 충막감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10번 세홍지마가 전반적으로 1000m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라면 가장 유리하고 3번 세찬이나 4번 새벽초원이나 6번 한줄기 같은 마필들이 후착이 가능한 그런 전력들로 읽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만 보면은 후착은 쉬운 경주니까요. 자, 4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롭다는 느낌이 탁 든다. 어려운데 강타야 조심하거라. 어렵다. 깨갱대지 말고 잘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10번 엄지강호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요 마필들보다 이번 경주시 더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또 없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저는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10번 엄지강호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보고는 싶어요. 직전 대비 2kg가 늘어나긴 했지만, 또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경주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근간 4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난번에 이제 급상승된 선행력을 보여주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저기에 2점을 안고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직전의 여세를 한 번 더 물어보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근간의 행보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대가리급으로는 10번 엄지강호를 가져가는 게 확실히 정석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인기마로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은 어떻다? 불안하다. 좀 불안하다. 12번 나오나 버스가 좀 팔릴 것 같은데 불안하다. 그래서 이 4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이지만 중배당 이상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첫 번째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얼굴에 붉은 반점이나 이런 잡티를 제거를 하는 거를 시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좀 덜 나가지고 안경을 안 썼더니, 좀 친한 팬이 전화를 왔어요. 야, 안경 써라. 못 봐주겠다. 아따, 뭐 얼굴 맨날 어리다고 그러더니만 안경 벗으니까 얼굴도 살벌하게 늙어 보이고, 영 아니야. 강타형님도 안경 쓰는 게 친구인데 안경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그냥 완벽하게 얼굴이 안 난 상태지만 안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왜? 안 쓰면 의도 터질 것 같아요. 무조건 쓰래. 그래서 썼어요.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9번 선정이란 마필입니다. 9번 선정이란 마필. 400m에서 연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고 올라온 마필이에요. 그것도 이제 빠른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하면서 종발 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거리가 이제 900m로 늘어나서 늘어난 거리에 어떻게 적응을 할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시에는 9번 선정도 그렇고 사실 900m 거리감이 풍부한 마필들은 거의 없거든요. 입상이 가능한 전력 중에서 그나마도 8번 절대자 같은 게 이제 한번 뛰어봤고 7번 대학의 별이 한번 뛰어봤고 이런 마필들이 이제 한 번씩은 뛰어봤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9번 선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늘어난 거리에 대한 변수도 있지만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상대들을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지만 반대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의 능력이 우수해. 그러면 9번 선정이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선행을 가면은 제가 봤을 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 경험이 없어서 9번 선정이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행을 가면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도 발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800m는 주행검사로 뛰어보는 거리 경험이니까 900m를 카바를 하려면 선행으로 카바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번 선정이 조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노림수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로 해서 토요경마 중매인 승부처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자, 빠! 하고 터뜨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필들이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고 어느 마필이 뭐 완벽하게 입상이 가능하다, 또 가장 뭐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만큼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쉽지 않은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맞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도 저 역시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5번 장산시티 같은 마필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5번 장산시티 같은 마필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번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6번 라떼비체라든지 그 다음에 8번 영광의 그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6번 나탱이체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8번이 선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샤프인호도 선입이 될 수 있고 4번 캐풍도 선입이 될 수가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지금 등짝이 다 좋습니다. 등짝이 다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5번 이 장산시티나 7번 황금늑대 이런 마필들까지 같이 팔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런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모두 다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 거리가 1300이면서 이런 선행형 마필들이 종반 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두권을 끝까지 유지를 하기가 힘들어.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편성은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4코나 그러니까 이 직선에 바로 들어서면서 뭉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선 승부에서는 이들 인기권 선행형 마필들이 몰락을 하면서 그야말로 보병권 마필들이 취입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이제 막판에 올라와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추천을 하는 마필은 5번 장산시티인데 장산시티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입니다. 대가리는 막판에 오토바이 타고 날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 다 비켜, 이씨, 다 죽일 거야! 차! 때리면서, 아,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앞에 다 죽네? 저게 뭐야? 이러면서 쓱 하고 배당이 들어오는 게 짜릿하지, 그냥. 오르가지고. 역시 난 대단해. 어찌 이런 말을 대가리로 놓고 내가 때릴 수 있어? 이제 누가, ARS를 듣고 뭐를 했던 간에, 그래도 그냥 마친 거 아니야. 그리고, 역시, 이러면서 그냥 기분이 좋은 그런 오경주, 준비인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만을 믿지 마라. 선두권을 형성하는 인기만을 더군다나 믿지 마라. 그 다음에,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내리는데, 복병만의 힌트는 취입력이 우수한 마필이 물러온다.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연장 승부처입니다. 제주교차 4경주,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아, 이게 짜증나는 메인 승부처예요. 아, 진짜. 이거 틀림없이 끝나고 나면 제가 꿍시렁거릴까 겁이 나네. 아, 제가 싫어하는 기술을 또 추천을 해야 되는 운명이 있어요. 운명의 장난이냐, 장난의 운명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빰빠라밤. 그래, 알았어. 야, 누구 추천할 건데? 알았어. 빨리 얘기해봐. 시끄러, 빨리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팬들. 8번 항룡실합니다. 아따, 그래. 네가 싫어하지, 문성우. 나도 싫어. 아이고, 이게 언제 간 거, 아이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안 드는 놈이니. 근데 이제 8번 항룡실하냐. 근래 똥구녕이네. 완전히 꼴찌만 하는 새끼인데, 뭐라 이런 걸 추천을 하냐. 야, 이거 1년에 한 번 들어왔네. 근간에. 따, 이걸 뭐로 추천한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틀리려고 한장을 했냐? 왜 그래요? 이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들립니다. 번개왕자가 팔리고, 백고신천이 조금 팔릴 거고, 3다행제가 좀 팔릴 거고, 이렇게 팔릴 거 아니겠어요? 무궁무진이 좀 팔리려나? 백만기왕자가 좀 팔리려나? 이런 만큼 골고루 팔리죠.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허접해. 백고신천이 제일 대가리 톡으로 팔려야 되는 건데, 권진영이가 기승을 하고 있고 59kg니까 그렇게 대가리로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능력상은 대가리지. 그렇지만 이제 얘를 대가리 놓고 하기보다는 저 8번 항룡신화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줘서 과연 원상복귀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편성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핸디키퍼들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 8번 항룡신화하고 10번 3다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2번 무궁무진하고 3번 백호신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번개왕자가 이제 제일 세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번개왕자는 이번에 좀 힘들어 보여요. 이번에 좀 힘들다고 보고 싶고,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에 이제 경주력을 끌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번에 선행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그래서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이 번개 한 장 자르고 싶어요. 인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좋고, 요건 자르고 간다. 그렇다면 이제 8번 항룡신화가 선취명을 모두 끌어내면서 마필의 능력상의 기대치를 갖고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저는 8번 항룡신화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멋진 승부를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경주도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을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요경주도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부처가 5개가 모였네요. 여기서 좀 많이 모인 격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어찌겠어요. 승부를 할 때는 해야지. 자, 그래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능력만 놓고 본다면 4번 마이팀이 좋아요. 마이팀이 이번에는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또 가장 기대치를 괜찮게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물론 1번 마주령도 좋아요. 그러니까 1번 마주령이나 이 4번 마이팀 같은 마필들은 강력한 대가리로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닥에다 깔고 갈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시 강타가 노리고 데려가던 대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배당도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때릴 겁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4번 마이팀과 1번 마주령 정도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인데, 얘네들을 대갈통으로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충막감의 마필은 확실히 버티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마는 완벽한 충마가 있어요. 그 말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이 있든 없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때려가지고 5사마리를 접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7번 재벌 갑니다. 아따, 병신짓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거 못 맞힌 경주잖아요. 연결고리를 대가리 놓고 재벌가하고 창주를 때렸나 뭘 때렸나 이렇게 해가지고 4를 놓고서 6에다 단통 때리고 뭐 하나 하여튼 여기에서 10번만가 뭔가 하나 똥만 하나 또 받치고 갔어. 문서올 거야 아마 그게. 그래가지고 그 3마리 놓고 해가지고 인기 2위로 팔렸던 눕기를 빼가지고 4대가리 놓고 3을 못 가져가서 이걸 놓친 거 아니에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건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틀리더라도 맞춰주셔야지. 연결고리가 안 팔렸던 마필인데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틀렸다? 생각 없이 경마하시는 거예요. 자, 7번 재벌가가 1200에 첫 도전을 하지만 이 편성 자체도 이제 1200의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대거 인기만으로 팔리고 있고 또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7번 재벌가와 안쪽 게이트에 3번 강남 멋쟁이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고, 배당권 전력으로는 9번 캐석선이라는 마필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반부에 사실 이렇게 아주 뭐 메리트 있는 경주가 별로 없어요. 후반부는 의외로 이제 출전수가 좀 적은 마필들이 많은 그런 경우인데,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7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경주도 그렇게 만만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을 한번 놓고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경주도 후반부 중메인으로 해서 자,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멋지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일단 일본 그랜드 프릭스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57kg를 받았네요. 지난번에 또 경주력을 살포시 끌어내면서 3착을 왔던 마필입니다.
자, 선행력에 비해서 이제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고, 오히려 저는 5번이 파인 투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보고 싶네요. 5번 파인 투데이.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5번 파인 투데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어차피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치열해 보입니다. 3번 성각이도 빠르고 9번 빅뱅도 빠르기 때문에 요들 마필들 간의 선행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여기에 이제 7번 노돈 호재라든지 1번 그랜드 피닉스 같은 마필들도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가장 선입전개 능력도 겸비하고 있고 종반 탄력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 바로 5번 파인 투데이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전개의 자유로움성에서 가장 득세를 할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선취인 여부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서 이 5번 파인 투데이가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다. 그래서 이번 7경주 준메인 승부처에서는 5번 파인 투데이를 강하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체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초혼의 빛입니다. 8번 초혼의 빛.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주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경주력을 끌어냈지만, 이번에도 이제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라서 8번 초원의 빛은 입상권을 근간에 이루지 못했지만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마필로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여기에 이제 10번 사라고배가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라고배 역시도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번 초원의 빛과 10번 사라고배, 이런 마필들은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제주교차 6경. 자, 다음은 이제 7두 경주인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없어진, 약간 51조 말도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없어진 31조 김효성 마방의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배당판에서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뭘까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 대단해. 나오지도 않는데 바람은 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 경기는 아주 빠른, 그러니까 3등급의 아주 빠른 전형적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당연히 7번 썬업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왜? 추임력이 가장 우수하니까.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면 이 중에서는 당연히 7번 썬업이 거리 1800이라면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맞이해야 되는 게 정석이지 않느냐 이거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뭐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다면 당연히 7번 썬업은 편성상으로 당연히 와야 되는 마필이다. 여기에 뭐 4번이래요. 4번도 좋아요. 4번도 좋고, 뭐 3번도 괜찮고, 2번 노얄 빅토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현장 상태가 좋은 마필을 한 마리를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7번 썬업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입니다. 그러니까 8경주의 강타가 어리버리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8경주의 7두 경주인데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 그리고 7두 경주야. 그리고 1800이야. 그러면 당연히 취임적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 안정적인 능력은 7번 썬업이야. 그러니까 썬업이 대가리다. 그러니까 왜 대가리인지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야. 이건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인 7번 썬업이 대가리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면 설명은 이미 다 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핵심적인 부분만 머릿속에 놓고 가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1번 가속불패라는 마필입니다.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근간경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는데, 거리가 1800이라면 아무래도 선행이 조금 유리해 보이기를 하는데,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7번 베니안도 빠르고 또
전반적으로 초속과 중속이 빠른 비슷한 마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중속이 빠른 마필들이 2번 이 티나브로더라든지 3번 슈퍼탱크라든지 7번 베니엔이라든지 4번 홀리데이 펀치 같은 마필들이 중속이 빠른데 1번 가속 불펜은 이제 초반이 빠르잖아요. 초반이 빠르기 때문에 이번 표시 이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1번 가속 불펜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중간에 5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충분한 가능성은 갖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1번 가속 불펜 이번 경시에도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2번 티나브로드가 이번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티나브로드가 이번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지난번에도 조금 많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소폭 경기력 상승만 이끌어놓고 4착만 산착들이 됐어요. 이번에 또 디노랜드를 태어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저는 2번과 1번 가속 불펜을 좋게 보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반부의 승부를 연속적으로 띄우고 후반부에 이제 10경주만 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추천을 드리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 어떤 반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고 뭐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맞을 수 있는 마필은 8번 디프로 매트 미션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김옥성 기수가 계승을 해서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끈끈하게 버티면서 이제 2착으로 왔고 그 이전에 이제 문세용 기수도 선행을 가서 2착으로 왔고 우승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재로 기수가 계승을 해서 선행과 선입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는데 조재로 기수가 맞는 말 같은데 문세용 기수를 기승을 시켰네요. 자, 56kg로 올라갔기 때문에 문세용 기수로 기승을 시킨 것 같은데 어찌됐든 8번 디플로매틱 미션은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도 있고 종반의 선입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맞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사실 이번 경주는 거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인데 그 마필이 어느 정도 팔릴지를 모르겠어요.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보고 싶은 토요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 디프로매틱 미션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토요제 11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니까 요거 11경주까지 하게 되면은 평소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 승부처가 하나 많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좀 하나 많은 것 같은데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많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할만한 거니까 많게 한 건데 과연 어떤 말을 추천을 드려야 되는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그래도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일단 10번 무대제라는 마필을 한번 배당번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제. 사실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감기와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재검 때 걸음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이 재검을 갖고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재검 때 걸음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라서
10번 무대제라는 마필은 직전 대비 이제 3kg가 늘어났습니다. 핸디키퍼들이 사실상 57kg를 주고 그 다음에 61점 중에서 58점을 준 레이팅 점수는 58점을 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다고도 읽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7kg를 받은 게 8번 에코왕자하고 2번 전무부가 56.5를 받았으니까 마필 사이즈로만 보면 무대제가 제일 세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로까지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팅에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적용이 좀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10번 무대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치를 한번 가져보고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안쪽 게이트에 있는 뭐 3번 대칭 에디라든지 5번 절대 질주라든지 1번 코디안 너브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10번 무대제라는 마필을 끝장 승부처에서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이제 2개 승부처를 붙여가지고 승부를 하고 앞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제주하고 몰아서 승부를 하고 초장에만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멋진 대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돌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토요경만 때 좀 못했어요. 이번 주에 꼭 한번 대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